담배가게에서 언문 소설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클라이맥스를 낭독하던 그 순간 청중 중에 한 명이 칼로 찔러서 죽인 겁니다. 실제로 정조는 책들을 다 수거해서 불태워라 라고 명하기도 했고, 또 소설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 때문에 불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조선시대 이야기를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몇 해 전부터 글로벌 OTT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데요. 이른바 K 콘텐츠, 해외 팬들은 독특하고 신선하다라는 것을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즉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즐겼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즐기는 방식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것이 다를까요? 현대의 인지과학 연구자들은 이야기하기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종의 본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야기판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즐기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조선시대 이야기나 소설에 대한 탐닉은 상층과 하층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소설 읽기나 창작은 그렇게 권장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이 소설을 읽거나 소설의 문체를 사용하는 것을 도로 꺼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예문관에서 숙직을 하던 이상황, 김조순이라고 하는 신하들이 밤에 할 일이 없으니 중국 소설을 읽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그 책들을 다 수거해서 불태워라 라고 명하기도 했고, 또 성균관의 유생이었던 이옥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글에 소설의 문체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충청도 지역으로 충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군대에 보내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소설 읽기나 쓰기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가 오랫동안 아프고 난 후의 일인데요. 김상로라고 하는 신하가 영조에게 밤에 잠이 잘 안 오면 제가 소설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한글 소설은 잠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잠드는 데는 한문책이 좋다. 영조의 농담 아닌 농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사람들도 어렵고 골치 아픈 책을 보면 잠이 왔구나.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한글 소설이 꽤나 재미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조의 잠을 잊게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와 소설을 즐겼을까요?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약국이었는데요. 조선시대 약국은 민간 의료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종의 만남의 장 역할을 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야담에는 영조의 행차를 구경 나온 사람들이 소나기를 피해서 약국의 처마 밑으로 몰리자 그곳에 거처하던 약 거간꾼이 이야기판을 벌인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아예 직업적으로 이야기 구연을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기수인데요. 조수삼이라는 사람은 추재기라는 책에서 전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수는 동문 밖에 살았는데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같은 책들을 구송하였다.
것은 전기수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면 전기수는 말을 멈추고 이때부터 그의 돈벌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자극해서 돈을 내고서라도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죠. 현대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아니 작가 양반 이걸 여기서 끊는다고? 라는 식의 댓글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연재라는 형식 자체가 전기수의 낭독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기수야말로 K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원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야기 열풍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 심노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 담배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언문 소설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가 담배 써는 큰 칼을 잡고 낭독자를 베면서 내가 자점이더냐 라고 외쳤고 같이 듣던 시장 사람들이 놀라서 달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때 전기수가 구송했던 소설은 임경업의 사적을 그린 임장군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던 전기수가 클라이맥스를 낭독하던 그 순간 청중 중에 한 명이 전기수를 칼로 찔러서 죽인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 소설을 현실로 착각해서 전기수를 살해한 청중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인터넷이나 게임에 과몰입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리셋 증후군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도 있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콘텐츠의 힘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피지배자들이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단순한 재미 혹은 오락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야기를 연구하다 보면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요.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창작하고 향유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향유의 방식이 현재 우리가 즐기는 K 콘텐츠의 뿌리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 과거로부터 이어온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뿌리가 든든해야 새로운 가지가 날 수 있고 또 그 가지의 끝에서 새 꽃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